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죠. 어저께 저도 밤늦게까지 보다가 밤늦게까지 보다가 거의 뭐 좀 잠도 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막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잠들었었는데 새벽에 이제 한 5시경인가 계속 이제 한번 카톡을 열어보고 카톡 창이라든지 밴드 이런 데 한번 살펴보고 하다가 딱 켜보니까 비몽사몽간에 누가 대통령 된지도 몰랐었는데 이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주 뭐 SBS인가요? 거기 보니까 AI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출구조사는 처음에 이제 뭐 3사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리고 JTBC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출구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뭐 그거는 뭐 일단 출구 예비조사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또 SBS도 보고 뭐 막 이렇게 돌려서 다 봤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장 재미난 게 SBS더라고요. SBS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뭐 애니메이션 비슷하게도 만들고 그 AI 느낌으로 또 사진도 또 컨셉도 상당히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SBS를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것은 항상 희비가 교차된다.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원래 분명히 우리는 우리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또 상실감이 엄청 클 거고. 근데 후보들도 이게 상당히 표가 얼마 차이가 안 났잖아요. 1%도 안 났는데 20몇만 표 되던데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셨죠. 뭐 서로 중간중간 네거티브 전이 좀 돼가지고 뭐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가지고 나온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저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좀 흘러가긴 했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국민의힘 이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셔가지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대요. 뉴스 보니까 뭐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다네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처음 들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가장 유력한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또 하실 것 같고, 주요 인수위원회는 또 측근들, 국민의당 측근들과 국민의힘 선거 때 도와주신 측근들이 권영세 이런 선대 본부장들이 같이 참여를 할 것이다. 뭐 비서실장은 장제원 현 국민의힘 의원이 할 것이다. 비서실장. 뭐 그런 그림이 지금 짜여져 가고, 어쨌든 저는 뭐 그 선거하고는 크게 뭐 또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보니까 잠깐 들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잘 정권을 꾸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 열망은 딱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지했던 사람들과 또 반대편을 또 지지했던 사람들은 서로 뭔가 좀 이제 서로 또 다시 선거 때는 내 편, 네 편, 내 편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봉합을 해야 되겠죠. 봉합도 하고 뭔가 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우리도 또 새로운 2022년 대선 후보가 또 꾸려지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6월달 되면은 또 각 지방선거들이 일어납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도지사, 시장, 군수, 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뭐 그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선거를 또 준비를 하고 공천을 또 받으려고 각 당마다
공천 전쟁이 일어나고 공천 전쟁보다는 공천 축제라고 하겠죠. 축제가 일어나고 또 희비가 또 엇갈리겠죠. 누가 공천이 되고 또 누가 공천이 되지 않고. 인생은 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도 뭐 판가름이 나지만 이 또 공천이라는 것은 또 당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당의 선택을 받았다면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경쟁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인생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공교롭게도 어저께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저희 와이프 조모상이 났어요. 와이프 할머니께서 이제 94세의 나이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상당히 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보면은 축하해 주시고 했었어요. 저희 이제 왕할머니께서는 참고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이낙원 회장님인지 하여튼 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낙원 회장님하고도 좀 아셨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이지 않습니까? 해운대 서울에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김진재 의원님, 뭐 금정구 이런 데 가면 김진재 의원님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옛날에 그런 속설들이 있었죠. 김세연 국회의원 전이죠. 지금은 이제 하지 않으시니까 그 국회의원 아버지 김진재 의원께서도 저희 왕할머니한테 저 와이프 조모께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시면서 이제 사직동에 그때 집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큰 집에 방범 초소가 없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방범 초소를 좀 건의를 해서 지어줬다라는 그런 옛날에 또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통령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부산의 팔각회 뭐 회장 부회장도 하시고 무슨 또 어쨌든 유교와 관련된 그런 것들 또 요직을 또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삶은 뭐 일제 시대로 시작해서 6.25 때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한 인물이 이제 태어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세월의 역사들이 흘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장례식이 코로나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장, 부산으로 치면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주로 하는데요. 거기 화장할 타임 뭐 시간이 안 난대요. 다 모든 시간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장례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내일 금요일부터 부산 시민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시작을 해서 일요일 날 또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장지는 부산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좋은 일이 또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가족들로서는 또 상당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그런 중에 어제 대통령 선거도 저희 이렇게 좀 바라봤었고, 뭔가 좀 또 대통령이 또 선출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또 개인의 가정사에 있어서 또 표현을 못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네요. 어쨌든 또 94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왕할머니 또 부디 천국에 가셔서 그 아팠던 육신 편안하게 이렇게 또 쉬시길, 정말 영면하시길 기도하고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때 추억들을 갖고 저희들은 또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나중에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서 또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겠죠. 그리고 먼저 가 계신 또 큰아들 제 장인 어른과 그리고 함께 또 다시 또 만나보고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전설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제가 지금 양산의 초등학교 연극 수업을 또 하거든요. 양산 영화인 협회장이지만 연극 수업도 이렇게 해서 이제 3월부터 오늘이 이제 2번째 수업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늘 1, 2, 3, 4교시까지 하고 왔고,
또 집에 가서 내일 장례식과 관련된 걸 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상이 좀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연기 레슨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산 촌놈 김진혁은 뭐 이렇게 하루 뭐 또 명사 하루는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인생은 새옹지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찾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텐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양산 촌놈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신 분은 양산으로 오십시오. 저는 물금읍에 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